1년 전부터 아무리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해도 개그만 한데 많이 웃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딱 1년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네. 와 대박이다. 야, 야, 진짜 예쁘다. 야, 진. 집사람도 잘- 아내분께서도요? 네, 제 이름 이니셜하고 우리 집사람 이니셜하고 발꿈치에다가 해줬죠. 아, 근데 언제 싸우고 난 다음에 지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지우셨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지워줬어요. 아, 누적 조회수 70억, 누적 댓글 1,500만 건, 평점 9.9, 14년간 마음의 소리 1,229회 연재한 대한민국 1세대 웹툰 작가입니다. 우리 조석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혜봉 씨. 아니 일단 그 마음의 소리가 야 이게 지금 14년 만에 드디어 예.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완결이 몇 주 전에 됐어요. 예. 아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마감에 쫓기지 않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만끽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지금 아직은 꽤 좋으신가 봐요. 예, 되게 섭섭하거나 네. 뭐 이렇게 우울하거나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14년이나 했는데 근데 도리어 그런 감정은 제 주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한데? 라는 기분이 들어서 이거 깔끔한데? 그냥- 오히려 좀 주변에서 좀 그 이렇게 괜찮아? 아유. 예, 그래도 맞아요. 예. 괜찮아 그러면은 아니야 그래도 아닐 걸. 마음을 숨기는구나. 마음은 좀 그럴 걸. 긁어부스러진다고 하잖아. 나는 괜찮은데 계속 옆에서 아니야, 너 괜찮은 거 아니야. 네 표정이 그렇지가 않아. 위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 저기 애봉님은 어떠세요? 전설의 애봉 씨를 이렇게 예, 이제 애봉 씨예요. 전설의 애봉 씨. 네네. 예. 애봉님은 어떠세요? 14년 연재 끝났는데 좀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 근데 네. 되게 무덤덤한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마지막 회 올라오는 시간에 잤어요. 아 주무셨어요? 혹시 뭐 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너무 저한테는 도움되는 성격이라 아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마조마하고 예.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 예. 그래서 차분하시니까 막 저는 막 난리 구슬 쳐야 되는 사람인데 옆에서 얌전히 있으면 애봉 씨가 이렇게 딱 그냥 전체적으로 무덤덤한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네. 아니 일단 저 그 이렇게 14년간을 연재를 하시다가 예. 그 마지막에 딱 엔터키를 눌러서 이렇게 딱 그 편을 보낼 때 좀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가면서 아 예전보다 못 웃기고 있구나. 그냥 뭔가 박수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냥 욕만 안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래서 뒤에서 박수 소리 들리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막. 그래서 아 이게 만화가로 살면서 웹툰 작가로 살면서 웹툰을 하나 내가 완성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기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좀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게 한 1년 전부터 아무리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해도 개그만 한데 많이 웃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딱 1년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딱 1년 그렸더니 이 만화 다 그렸다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 했고 더 할 필요도 없고 다행이다 다 했다 이거는 이거 다 했다라는 기분이 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야, 그럼 뭐 내가 다 했다라는 기분이 들었으면 그건 뭐 진짜 할 만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마음의 소리라는 작품은 이게 어떻게 좀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류의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반에 있는 친구를 가지고 뭐 웃긴 내용을 그린다든지 웃기게 네네네네. 그린다든지 일기장 내서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그것도 괜히 만화로 그려서 내고 막.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만화를 데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만화 저변적으로 그런 류의 만화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나의 일상을 다룬 개그로 다룬 그런 만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거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속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컷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소리라고. 예 그래서 마음의 소리로 사실 해야겠다. 저는 마음의 소리를 좀 보다가 나중에는 안 보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솔직한 고백인데 웃겨야 되는데 소재가 없으니까 조석 씨의 마음의 소리 같은 데 들어가면 너무너무나 탐나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아 근데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욕심을 내요. 이거를 없는 형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재료를 마치 내 얘기인 것처럼 예. 할까? 그러니까 좀 에피소드 도둑질을 좀 하려고 좀 많이. 뭐 개그 웹툰 같은 거에서 녹차 먹인 돼지 있잖아요. 이제 아니 돼지가 먹은 녹차 것까지 제가 왜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삼겹살 9,900원에 돼지에 녹차 것까지 들어있는데 그거를 내가 왜 내야 되냐? 돼요. 예. 한번 했거든요. 무대에서 그냥. 어때요? 빵 터졌어요? 완전 빡 서 있어요. 그 오히려 터지니까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 웃어도 적당히 웃어야. 적당히 웃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기억이 안 남을 텐데. 그날의 최고의 1분이에요 이게. 네. 사실 노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 근데 그거 똑같아요. 개그맨분들, 연예인분들 와서 저 이런 웃긴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바꾸면 표절한 티 안 나고 내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아 우리가 사실은 나 진짜. 우리가 사실은 다 그래요. 이게 소재를 얻는 게 네. 내 얘기만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아마 그 연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좀 가장 힘드십니까? 오늘은 정말 못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미덕이긴 하잖아요. 연재 작가가 마감을 지키는 게 당연한 미덕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데 그냥 항상 그거예요. 한 컷만 그리면 되는데 라는 거죠. 딱 한 컷만 그리면 엉덩이 붙이면 시작하는 것처럼 네. 마감은 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마감을 못 지킨 적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도 이제 막 작가들끼리 딜레마가 있어요. 마감에 좀 늦더라도 네가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원고를 올려야 올릴 된다.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차피 너는 거기까지밖에 완성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게 맞아. 올려. 예. 더 시간 쓴다고 나아지는 예, 거 없어. 예. 그래서 어차피 그거고. 그 13년 정도의 어떤 웹툰을 그리는 그 시기 가운데 내가 좀 가장 정말 재밌었던 때는 언제가 좀 그렇게 좀 재밌었습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연재를 시작해서 댓글이 달리던 시절은 어떤 거랑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마치 무슨 되게 재밌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 있는 그 재미. 모니터를 보면서 하루 그 댓글을 보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댓글 100개가 달렸는데 야 이거 막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이게 뭐가 터져? 막 서버가 터지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 댓글 100개 서버가 터진다. 예, 그래서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고 근데 그 시절이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2006년인가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당시 보수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아니, 계약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고려 개념이었어요. 지금도 고려고. 아, 고려의 개념. 예, 저는 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좋아요. 좀 해주세요. 우리는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아 네. 그때 정말 이거는 정말 대표님이 너무 싫어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제가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았거든요. 한 달에 예. 고려로? 주 2회를 해. 주 2회에 약간 이런 얘기하면 뭔가 무슨 시사 고발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싫어해요. 아 그러시겠네.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시절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너무 좀 저렴한데요. 네. 저는 근데 그 시절에 있었던 게 너무 좋은 게 네. 왜 사람들이 가끔 그런 배틀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더 어려웠어라는 배틀을 할 때. 난 주 2회하고 2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게 이거 재밌다. 더 안 좋은 시절 얘긴데 근데 거기서는 빈정이 안 상했어요. 전혀 그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요. 근데 그 첫 계약이 끝나고 조석 작가님 이번에 파격적으로 작가님 고유가 200%가 올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00%면 얼마야? 하여튼 60만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20에 아니 그냥 60, 40만 원. 그러니까 그냥 60만 원입니다 네. 될 걸. 대표님 지금 계세요? 지금 대표님 너무 잘 계시죠? 아 지금 아직도 계세요? 그분이시죠? 좀 노랑머리에. 네, 제가 얼마 전에 오. 우연히 저랑 창이랑 작년에 이 포털 사이트 웹툰 작가님들 네. 송년회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아는 아 거기 가셨어요? 아 예. 아니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어? 아니 거기 이제 송년회 예? 하는데 가서 이건 뭐야? MC 봤었거든요 아, 제가. 뭐야? 뭐 이제 새로운 작가님들 네. 뭐 이렇게 상도 드리고 뭐. 아 근데 요거 거기 조금 계신- 약간 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가
6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이러면 어, 저도 좀 모양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갑시다. 그래 이럴 갑시다. 수 있는데 그래 그렇지. 사람의 기분 약간- 문제야. 뭐 지금은 근데 뭐 사실 지금은 이제 연재를 그만두시긴 하셨지만 장난 아니지 네, 뭐 않았어요?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겠죠. 이게 뭐 진짜 드라마화도 되고 막 영화도 뭐 네. 예. 제가 14년을 그렸지만 막상 그게 저한테 무슨 어떤 대가로 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요. 제 경력 중에 한 반이 지난 후에야 내가 대가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만화를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있구나라고 느낀 게 그 정도쯤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단계를 지나온 게 혹시 그냥 한 달에 가장 많이 조금 수익이 들어왔을 때가 뭐 비유를 해주신다면 이것저것 다 해서 대기업 연봉 정도는 들어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어느 날 이게 다 몰아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예, 진짜. 그러면 몇 달에 몰려서. 그걸 계산해서 말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애들이 아니냐는 거죠. K 웹툰 한 달에 연봉 대기업 연봉 벌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뭔지 알지, 뭔지 알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정말 달라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면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시기도 있다. 예. 예, 뭐 예. 사실은 우리 조석 작가님은 웹툰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또 성공한 작가님이기 때문에 우리 조석 작가님한테 공통 질문 한번 좀 네. 드려볼까요? 혹시 좀 내 직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좀 오해나 편견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일단 만화가니까 좀 아프고 힘들고 구질구질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프고 예, 힘들. 그렇게 좀 구질구질해야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만화가는 좀 그래야지 약간 그런 속에서 뭔가 좋은 작품이 좀 나올 예, 것 같은 그런 느낌. 사회성도 떨어질 것 같고. 약간 전혀 좀 그런 이렇게 게 아닌데. 예. 웹툰 작가님이라는 거 모르고 그렇게 만났으면 약간 좀 예전에 우리 저 다니던 독서실 총무님 느낌. 아니 그 투잡으로 총무님을 이게 외모만 보면 수능 만점 받았을 것 같다는 얘기. 외모 이게- 예. 근데 화학 박사. 약간 우리가 여기 가운 입으면 화학 박사님. 네, 화학 박사님. 예, 안 그러면 이렇게 수능 있으면 만점. 지금 자 수능 올해 만점 받은 만점자입니다. 아 진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쪽 사람인 것 같다는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주변 분들이 또 캐릭터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 또 뭐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오래 본 사이는 뭔가 이렇게 맞아. 이 사람은 코가 특징이지, 이 사람은 눈이 그렇지, 이 사람은 뭐가 그렇지, 막 이 눈썹이 이런 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애봉 씨를 그릴 때는 어떤 걸 좀 이렇게 애봉이 캐릭터는 일단 만화적으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저랑 연애하던 시절에 본인이 계속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외모의 장점에 대해서. 어. 막 이렇게 눈이 크고 눈썹이 진하고 뭐 코가 막 이렇게 어떻고 입이 웃는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웃기게 그려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예. 근데 그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본인이 거예요. 말씀하신 그 장점을 극대화하셨군요. 예. 저는 너무 그리고 나니까 와 이거는 너무 만화적으로 너무 완성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네. 예, 그때부터 모르겠다 그냥 그때 사귈 때니까 네. 나중에 얘랑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만화에 그려야지 여자친구 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가 지금 마감이 있어. 예, 그래서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좀 약간 처음에 그림 보고 어떠셨어요? 부정했어요. 안 닮았다. 안 닮았다고. 예, 맞아요 다들 자기 안 닮았다 그래요 다들 자기 안 닮았다. 사실 그 생각을 해봤어. 우리 그 조석 작가님한테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겠지만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보면 우리 한번 가능할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석 예, 작가님?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담게 못 그리는 아, 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뭐 안 봐야겠다. 네, 앞에만 봐요. 근데 인터넷에서 많이 뵀는데 정말 그 영화 배우분하고 닮은 얼굴이 있네요. 아 그래요? 누구랑 닮은? 아 매드맥스 나왔는데. 톰 크루즈? 아 토마디. 아 진짜요? 네, 얼굴이 있으시네요 정말로. 네. 토마디? 너무 신기한데요? 예, 진짜 하디하디 있습니다. 토마티. 토마디랑? 예, 아주 몇 번 살짝 들었어요. 이게 되게 잘생기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닌데. 이제 나오네요. 예. 나와요. 좀 많이 나와. 나왔다. 있다 근데 있어. 있어. 예전 예. 아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이렇게 안 진짜- 생겼는데. 있다. 너무 웃기다. 있죠. 예. 아니 약간 꼴보기 싫죠. 제 입이 있네요. 그 입이 있어요. 있죠. 예. 혹시 그러면
네. 아 저요? 네, 살짝. 아 그럼 네. 조수장님 저도 한번 그려주세요. 네. 아. 저도 잘 그려주시는데. 시작은 잘 그려주시는데 여기까지 좋더라고요. 네. 선생도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내가 있어. 야 있어. 내가 있어. 아 고맙습니다. 있어.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저희 잘 간직할게요. 이거 예, 제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제가 액자로 해서 저희 집에다 둬야겠어요. 진짜. 제가 정말 못 그리거든요. 아니에요. 조석 씨의 그 좀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한 어느 정도 좀 되십니까?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서 예, 영화 같은 데서 너무 좋아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그래.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둬요. 근데 항상 그 생각이에요. 난 진짜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말로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거 때문에 좋아. 예, 뭐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관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 작동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마치 그 핸드폰에 내가 육성하는 무슨 게임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럼 그거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살씩 먹을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작업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 일을 좋아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얻는 행복이 크다면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보다 좋은 일은 없죠. 이제 이 일을 딱 그만두고 은퇴하는 날이에요. 미리 해보는 은퇴사가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멋있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만화 그리는 걸 그 중에서 가장 재밌어했던 저한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이건 이제 좀 멋있게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냥 얘기한다는. 은퇴하기 싫었는데라고 생각보다 만화가가 정년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긴 해요. 연재처가 없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 거라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난 더 그릴 수 있는데 난 더 그릴 수 있는데. 네. 퀴즈를 풀어서 마침 100만 원을 드려요. 타신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솔직하시다. 예. 따라올 줄 몰랐거든요. 원래 그럼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이렇게 이런데 오는 근데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굉장히 가고 싶구나. 그 정도면 굉장히 가고 싶구나. 내가 물를 수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아마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을까. 좋아요. 두 분은 지금 퀴즈를 앞두고 갑자기 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냥 팬이랑 작가로 만났어요. 그래요? 완전 초창기에. 근데 제가 팬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거의 이제 막 시작할 시기에 야, 그러면 연애를 얼마나 하시고 결혼을? 7년? 그 정도로. 야, 7년. 연애 7년이면 참 진짜 그것도 꽤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고식이랑 좀 비슷해지네요. 우리 또 웹툰으로 이제 예,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요. 만화 그림만큼 알고 지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면 맞아요. 우리 조숙 작가님의 그 어려운 시기를 또 함께 지금까지 또 함께하고 계시지만 조숙 작가님의 가장 큰 매력은 혹시 뭔지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웃긴 거. 그게 제일 큰 매력이에요? 네. 처음에 끌렸던 것도 처음에 끌린 거야? 예. 지금은 다 빠졌는데 팔뚝이요. 지금은 없어요. 그때는 운동을 할 때. 팔을 이렇게 올리는 옷을 좀 걷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여기가 좀 우락부락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락부락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살짝만 걷어봐도 돼요? 아니 뭐 거절도 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있네. 지금 하얗다.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제 인생에서 한 2달 정도 근육 비슷한 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스쳐 지나는데 우연히 그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근데 저도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만난 거죠. 그 시기가. 예. 자, 그야말로 그 시기가 리즈 시절에 예, 그래서 공교롭게 둘이 그 시절에 서로 두 마주쳐가지고. 분이 정말 인연이네요. 인연이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서처럼 우직하게 서의 길만 걷고 있는 이정화 서예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서예가라고 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연세가 좀 이렇게 있으실 줄 알았는데 올해 실례지만은 저 31살이에요. 네. 그럼 몇 살 때부터 서예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7살 때. 7살 때 아빠가 이제 서예 학원을 하시니까 유치원 때는 이제 언니들 옆에서 먹 갈아주면서 그 재밌어?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너 한번 써볼래?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서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도 서예를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주의선만 하니까 야 저도 서예 학원을 다녔잖아. 이렇게 해서 근데 그래서 서예 학원에 산만 애들이 엄청 많아서 서예 학원 제일 시끄러워 진짜로. 3만 원 애들 엄청나게 오죠? 엄청 많죠. 예, 무조건 3만 원 왜 이렇게 서예를 하라는지 몰라. 제가 그 당시에 서예학원에 가서 일자 눈썹에 요거 수영 그렸다가 엄청 혼났죠 선생님. 저도 그 처음 가니까 선생님이 눈빛이 너 같은 애들 많이 온다. 아 진짜 놀래지도 않으시고. 아니 그 서예를 전공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네네네. 지금 저는 경기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과를 전공하고 그렇구나. 대학원도 서예를 전공했어요. 아니 그럼 이게 좀 궁금한데 이게 이제 네네. 대학교 입시에 이제 서예학과를 들어가려면 이게 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시험장에 가서 약간 과거 시험처럼 다 이렇게 종이 펼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 같은 시를 줘요. 경합을 하는 거죠. 예전 과거 네, 시험처럼. 똑같아요. 과거 시험 완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네네. 그 서예가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또 시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시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그 길을 계속 쭉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저 사람은 서예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네, 이게 붙여지는. 자연스럽게. 그것도 재밌네요. 그렇게 쭉 길을 가다 보면 저 사람은 서예가다 하는 순간 내가 서예가가 되는군요. 네네네. 작가의 예를 길을 들면 가시는 추사 정희 선생. 네. 예, 김정희 선생님. 김지호까지밖에 안 나요. 나.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서예가 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학자 아니신가요, 김정희 네, 선생님? 그렇죠. 그 당시 때는 다 서예를 했기 때문에 맞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서예가여가지고 진짜 매너 있게 혼내주신다 한마디. 아니 어쨌든 저 아버님은 지금도 이제 서예가시니까 네. 뭐 드라마에 뭐 영화에 많이 이렇게 또 아버지가 1999년도 허준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20년 넘게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 같은 것도 쓰시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의 사극 이게 보면은 네. 뭐 대감 서찰이 왔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 맞아요, 한번 보자. 맞아. 그럼 서찰이 쭉 펼치면 거기 나오는 네, 맞아요. 혹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글씨가 있을까요? 뭐 아버지는 대장금도 타이틀 쓰시고 대장금에 써있는 나랑 말씀이랑. 한 대장금 네네네. 타이틀을 진짜 근데 뿌듯하시겠다. 사실 대장금 타이틀은 이제 안에 내용 100%다 아버지가 하셨는데 100%? 1000%, 100%. 좋다. 네. 1100%. 다 하셨는데 이제 대장금이라는 그 글씨체가 모든 사람들은 저건 다 송민 글씨다라고 하는데 확실한지 아닌지 확실한지 모른다.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분도 나라말싸미, 별순건 뭐 이런 거는 어쨌든 그거는 100% 1000%다. 100% 1000%. 한문을 쭉 배워오시고 서예가신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러면 우리 저 작가님께서도 우리 정한 씨께서도 하신 그 작품들이 좀 있나요? 네. 저 2010년도에 했던 동의부터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은 날, 그다음에 뭐 기왕후, 아랑사또, 호텔 델루나, 그다음에 미스터 선샤인, 신입사관 구혜령, 뭐 육룡이 나르샤. 거기 나왔던 그 글을 다 우리 저 작가님이 하신 네, 거예요? 네. 야 아버지 거 2개 외우시고 본인 거는 막 필모그래피가 와. 대피를 하셨구나. 네, 일단은 동의의 한효주 씨. 네네네, 맞아요. 이거 글씨체가 좀 상당히 좀 거칠죠. 거치네요. 이게 이제 동의가 수신호를 알고, 그러니까 암호를 딱 알아내서 막 뭐야, 내가 빨리빨리 써줄게 해서 급하게 그래서. 쓰는 그런 모습. 호텔 델루나의 아이유 씨. 아이유 씨 대필. 네네네. 약간 뭐 좀 단호함이 좀 있는. 네네네네네. 예. 이거 명장면이죠. 이건 영어로 어찌 쓰는가 해서 네, 도통 모르겠어서. 제가 요즘에 진짜 사랑에 대한 시를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아침마다 이제 눈을 뜨고 생각이 나면 진짜 이게 그러면 정말 얘기해 주세요. 나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너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쓰는 거예요.
원태현 시인님 만나니. 아니 제가 아 약간 그 좀 아류라는 느낌이. 아니 아니 들어봐요. 저게 너와 내가 가위바위보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와 내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내가 볼을 내야 너를 이길 수 있다면 죽어도 못 보니 죽어도 못 보니. 그 가사 아니에요? 가사인데 이제 인용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모르죠. 조셉이 이렇게 하다가 시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이거 몰라.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제가. 인생은 모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조셉의 꼴값 어땠어? 이거 베스트셀러 돼. 배우분들의 어떤 감정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좀 슬픈 거, 기쁜 거 이런 예. 것들도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제일 어려웠던 글 있습니까? 제일 어려웠던 건 그 독화살 맞을 때. 어? 여기서 이제 지금 독화살을 딱 맞고 이제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 야. 근데 그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 그럴 때가 조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냥 이제 최대한 막 엄청 아프다, 떨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 그래서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 그 저기 얘기 난 김에 한번 좀 그거를 좀 부탁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우리 뭐 전국에 계신 또 자기님들이 계시니까 자기로 한번 해볼까요? 어렸을 때도 밑에 먹물 있잖아요. 먹물로 안 하시나요? 네, 원래 이게 리얼이에요. 이렇게 뭐 레알? 네, 진짜예요. 나 진짜예요. 요즘 얘기 되게 많이 쓰시네요. 서해 가라고 하셔가지고 어떡해. 예 네네. 제가 한번 그럴까요? 네. 또. 무릎을 꿇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했다 치고 뭐 좀 먹물을 했다 치고 항상 저희가 연결이니까 오. 제가 또 서해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거 원래 먹 가는 이유가 먹을 갈면서 생각하는 맞아요. 아. 딴 생각만 들더라고요. 먹가면서 도대체 이 학원을 왜 나를 보냈을까 또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 글을 써야 되며 그렇죠. 왜 원장님은 저기서 김치찌개를 드시고 계실까? 기쁨부터 볼까요? 기쁨? 기쁨. 약간 웃듯이. 웃듯이. 약간 이렇게 웃듯이. 네네. 그러시네. 너무 이쁘다 글씨가. 요번에는 그러면은 슬픔. 슬픈. 이게 약간 흘러. 네, 아래로. 눈물이 흐르. 눈물이 흐르듯이. 분노. 화가 나는. 예, 분노. 보이네. 진짜 분노가 보이네. 진짜 가만 안 두겠다는 느낌이 와. 야. 독화살 맞고 쓰는 자기님 한번. 독화살 맞고 쓴 자기. 독화살 맞았어. 독화살. 맞다. 맛있어. 독이 퍼져. 좋다. 떠난다. 많이 크게도 못 쓰죠. 아니 그러면은 난리 났어. 이걸 프로그램 제목으로 했어? 진짜 난리 났네. 우와. 야, 진짜 참 잘 쓰신다.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난리 났네. 와, 대박이다. 야, 진짜 예쁘다. 야, 진짜 난리 났네. 그림이다. 이거 너무 멋있다. 조셉 못 찾죠? 누가 내 대본 훔쳐간 것 같은데 그 한 장. 그 잠깐 사이에 누가 자, 그러면 일단 아니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 그럴까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조셉에게 또 그게. 네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궁금한데 글씨를 또 하려면은 어떤 공부들을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는 옛날 선인들의 글씨를 따라 써요. 저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당시 때는 조금 아 이거는 글씨가 아니다라고 좀 홀대받았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약간 조선의 피카소 느낌? 되게 장난기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틀을 좀 나름의- 벗어났군요. 네, 그 당시에 틀을 많이 벗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자 같은 경우도 할 거자를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많이 벗어나도 뭐 이거를 조금 이렇게 빼던지 네네네네.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변화는 많이 있는데 근데요? 추사 선생님은 이쪽으로 이렇게 빼셨어요. 획을 아예 그리고 반대로. 입구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쉽지 틀을. 않은, 네. 야, 그 당시에는 진짜 그렇겠는데요? 네네. 왜냐면 이거 앞뒤를 바꿨잖아요, 지금. 네네네 맞아. 아, 그래서 아니 혹시 그 유키즈를 한번 여기다 한번 아 유키즈 제가 생각하는 유키즈. 유키즈. 아, 땅에 서 있는. 아. 이게 약간 뭔- 걷고. 이거는 큰 자기님, 예. 이거 아기 자기님, 아, 뒤에 이거 이제. 자기 백. 예, 예. 근데 큰 자기님 맨 여기 이제 이 땅을 유키즈는 걸어가는 야. 아이 멋있다. 아, 이건. 예. 야. 아니 근데 이게 신문을 보고 다른과 오빠가 세계 일주로 한국을 알리자고 제안해가지고 우리 그 이날치 밴드 유진 씨하고 네, 같이 맞아요. 저랑 그다음에 아까 유진이 판소리고 대금, 장구, 영상 이렇게 6명이서 같이 대학생들끼리 아리랑 세계일주를 했었어요. 그럼 며칠 하신 거예요, 그걸요? 그럼 117일 동안 4개월. 네네. 처음에 저한테 저희가 6명이서 가려면 경비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1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어요. 야,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그렇게 또 그렇죠. 스스로 알아가지고 네, 그걸 네, 어떻게 네. 또 후원을 받고 참. 생각해보니까 그냥 저한테 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나는 그러면 서예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하자. 하자. 멋있다. 아리랑을 그 친구들은 음악으로 알려주고 저는 옆에서 아리랑 가사를 글씨를 이렇게 춤추듯이 글씨를 써서 그걸 가지고 공연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서예에 대해서 알려주고 반응이 어땠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왜냐면 먹이랑 붓을 처음 보니까 그거에 번지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되게 예쁘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정말 내가 쓰는 글씨가 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 유진 씨하고도 좀 연락했어요, 최근에요? 유진이도 저한테 유퀴즈 나온다는 말 안 했거든요. 아, 친하시구나. 네, 친해요. 엄청 친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아, 좀 그렇다면 서예가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수입은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궁금하긴 있거든요. 수입이 많지 않아서 조금씩 먹고 살고 있고요. 아, 수입이 많지 않아서 조금씩 먹고 살고 네, 있다고요? 조금씩 먹고 살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작품을 팔아가지고 전시회를 하면 그 작품 팔리는 걸로 하기도 하고 드라마라든가 영화 의뢰를 좀 받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장당 이렇게 뭐 따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대피를 가면 그날 일당처럼 회당 출연료처럼. 네네네네. 저는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생계가 유지가 많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벌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용돈 받을 수도 없고 그냥 20만 원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보다는 제가 더 힘든 건 제가 가장 지키고 싶은 마음이 좀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예술가를 사람들이 너무 좋다, 잘한다라고 봐주는 건 저 사람들한테는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작아질 때 조금 두려움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희망은 나중에 우리가 진짜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없으면 서예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만 버텨보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실 요즘은 이제 서예도 서예지만 캘리그라피라는 이게 좀 그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게 서예하고 캘리그라피는 좀 다른 건가요? 저희 아버지의 말씀으로 좀 인용을 하자면 아버지는 서예가 산이라면 캘리그라피는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서예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냥 야 등산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꽃 보러 갈래?라고 해서 이제 좀 예쁜 캘리그라피를 조금 천천히 보여주다가 나중에 깊은 산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산 보러 갈래라고 했을 때 쉽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버님이 또 뭐 아주 아버님.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서예 매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먹이 한지 위에 딱 번질 때 그 예쁨은 진짜 가만히 보면 약간 불멍 때리듯이 이건 약간 멍멍처럼 멍멍. 막 이렇게 번지는 그런 느낌. 예뻐요. 아하. 야 불멍 뭐 여러 가지 멍 있잖아. 멍멍은 또 처음이네. 멍멍. 네. 예. 아버지는 종이 위에 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이 위에 무용. 용이다. 악보 없는 음악이라고. 악보 없는 음악이다. 왜냐하면 붓이 이렇게 춤을 추는 듯이 글씨를 써야 되니까. 유키스? 예스. 예스. 좋습니다. 소꼬리가 되려거든 차라리 이 동물의 머리가 되라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는 큰 집단의 꼴찌보다는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낫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이 동물의 당찬 울음소리가 잡기를 쫓아낸다 여겨 새해가 되면 대문에 이 동물의 그림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닭. 닭. 닭 정답입니다. 자 우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심장 사이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었는데 5살 때 수술을 했어요. 수술 날짜가 딱 잡혔는데 그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위에 계시는 서예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5분한테 피를 수혈을 받아가지고 제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피에는 많은 서예가들의 묵향 그리고 그런 묵혈이 흐르고 있다. 아니 이게 타투이스트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999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되신 지는 88년이시고 네네. 타투이스트는 99년이시니까 겸업한 지가 한 22년? 22년. 예, 22년. 예, 차라고 맞네요, 보시면. 맞네요. 예. 타투이스트를 어떻게 의사와 이렇게 또 겸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성형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신 제거를 제가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동안의 제거는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자. 맞아요, 맞아요. 뭐 하트에 뭐 화살표. 그러니까 지우면서도 그렇게 아유 뭐 이런 거 다 지워야지. 문신은 다 이런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1999년일 거예요. 1999년에 한 40대 남자가 제거하려고 오셨는데 여기 팔에 장미 문신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 이 문신은 지우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어디서 하셨냐고. 그랬더니 오산이라는 곳에서 김이라는 분 통해서 했대요.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네. 오산의 본골. 그 근처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찾아갔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선생님이 하신 지금 타투를 본인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배웠어요. 예 그분한테 배웠죠. 아니 근데 이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의료행위면 의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없죠. 하는 의사가 없다면 나라도 먼저 시작해야 해야겠다.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죠. 아 이게 쌍꺼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쌍꺼풀은 정형화돼 있는 게 있어요. 컴파스로 재서
하면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건 그림을 그리는데 명암도 있고 또 구도도 있고 또 몸에다가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슴에 할 때, 어깨에 할 때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 초창기에 했던 타투 중에 정말 이분한테 너무 죄송했다 하는 타투. 제가 호랑이를 했는데 네. 고양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돈을 안 받았어요.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아서 미국에 가게 되죠. 아니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시작했을 때는 주로 손님이 어떤 분들이셨어요? 조폭분들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무섭잖아요. 네. 원장님, 쌍꺼풀에서 돈 많이 버시는데 왜 이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안 했으면 했어요, 이 일을. 그런데 통증도 되게 잘 참아요. 동생들 앞에서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픈데도 참으시는구나. 잘 참으세요. 참으면서도 뭔가 이분이 실제로 되게 아파하시는 거가 느껴집니까? 원장님? 그럼요. 저희가 만지면 근육이 떨려요. 아니 이게 저 의사와 타투이스트를 겸직하시면서 또 도움이 되는 게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성형수술로 상처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을 했다 하신다 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상처 보면 흰 줄이 싹 나잖아요. 맞아요. 여기 그리고 있어요. 여기. 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있죠? 이거를 조금 알아볼 수 있을까 했더니 이왕에 이거 있는 거 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상담 받으시는. 뭐 이왕이면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원장님 집무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겉에 있는 상처보다도 사실은 마음에 있는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제빵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손에 백반증이 있었어요. 그러고 싶잖아요. 제가 오늘 빵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맛보시겠습니까? 예, 맛보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손님들이 혹시 그 손을 보고 피부병 아니야? 하는 게 두려우셔서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오늘 빵 반응이 어떤지 체크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피부 색깔과 같은 살색 문신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가 몇 번 해드리고 이제는 제가 홀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이 빵 제가 오늘 만들었는데 맛 좀 보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서 좋다라고 하실 때 제가 아주 보람을 느꼈죠. 이번 기회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남의 상처를 보면 제발 못 본 척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또 다정다감하잖아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됐니? 왜 뭐 좀 많이 다쳤어? 또 그것도 그러고 또 이분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분들이 이분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도 이거 좀 약간 다른 그 느낌이긴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인데 아닌데 맞아요. 전보다 훨씬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네. 몸에 대한 그 과도한 관심은 맞아요. 상대에게는 진짜 상처 있는 분에게는 상처예요. 언제 TV를 보다가 정말 중요한 얘기 들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강영욱 씨. 강영욱 선생님. 그분이 질문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Q&A 시간이 뭐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나가는 개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이걸 안아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 강아지는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주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보내고 나왔는데 있는데. 사람마다 가면서 이쁘다 이쁘다. 제가 이제 다리 짧은 개를 키우거든요. 닥스훈트요? 닥스훈트. 네. 근데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귀엽다, 다리 짧네, 다리 짧아서 다니느라고 힘들겠다. 그 아이가 문인데 이름이 문이에요. 근데 걔는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문희는 그렇게 태어나서 네. 근데 왜 우리 시각으로 그러니까 또 이게
아니 이게 조금 그 타투를 많이 받으시는 직업군도 또 있습니까 혹시? 특히나 위험에 노출되시는 분들. 아, 이를테면 뭐 군인 그리고 선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방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나를 조금 이렇게 보호받고. 맞습니다. 예. 마치 부적처럼. 아니 그 소방관 그 분들한테 무료로 타투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그 계기가 된 건요. 미국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여자분이 문신을 여기다 이렇게 쫙 네. 했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9.11 때 돌아가신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소방관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고 그러니까. 또 가족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을 지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우리의 히어로 아니냐고. 근데 히어로를 누가 기억하냐고.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한 게 언젠가 내가 기회가 닿는다면 한국에 있는 소방관 분들에게도 내 무언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 재작년 2019년서부터 이거를 하게 됐죠. 아니 그 소방관 분들은 주로 어떤 타투를 이렇게 해주시나요? 화상이나 상처를 많이 입으셔요. 소방관 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 네네. 진압을 하시니까. 그리고 상처나 뭐 이런 손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냥 상처 같은 데 가려드리고 그런 거. 얼마 전인데요. 이분은 사고 현장에서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전신의 30%를 화상을 입으셨어요. 아.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영광의 상처다.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훈장이다. 이렇게들 이제 뭐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 입장에서 그냥 상처인 거예요. 상처니까 가리고 싶다. 사람들은 남의 상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 상처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 내면에는 진짜 많은 기억과 그 상황 꽤 오래전에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5년, 6년 전에. 근데 그분은 그게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화상을 다 가릴까도 생각했는데 화상을 좀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하얗잖아요. 네. 그래서 소방관의 옆모습이거든요, 이게. 소방관의 옆모습인데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면 그러네요, 그러네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이 화상이 사실은 햇살과도 같이 소방관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 너무 의미가 좋네요. 아니 그 원장님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매 우리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네. 타투를 또 해주신다고요. 네네. 치매에 놓인 실종 방지 타투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에 아드님이나 따님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분의 주민번호 이런 거를 적어주는 걸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따님한테서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에 실종이 되셨는데 3일 만에 찾았다. 그런데 너무 남노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찾았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뭐 그냥 어디 전전전전 그거 물론 이제 뭐 목걸이도 해주시고 가족분들이 하시긴 하시지만 하시지만 목걸이야 뭐 이탈될 수 있잖아요. 네. 버릴 수도 있고 뭐 팔찌도 그렇고 치매 노인이 떠돌고 가면 우리 사회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제 노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사회적으로 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드리기 시작했죠. 아니 그 원장님 그 가족분들이나 혹시 이렇게 지인분들도 타투를 하시는 그럼요. 저희 집사람도 아내분께서도요? 네, 제 이름 이니셜하고 우리 집사람 이니셜하고 발꿈치에다가 해줬죠. 근데 언제 싸우고 난 다음에 지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우셨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지워줬어요. 진짜요? 네.
혹시 타투 생각을 해보실 적은 없으시죠? 저는 한 번도 없지만 만약에 한다면 뭐 가족들 이름 원장님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 와이프한테 잘 하세요? 잘하시죠, 그래도. 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가슴에다가 부인 생년월일하고 결혼한 잘 못하시는 분들. 자, 내 가슴에 네가 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아내, 여기에는 나를 해서 이렇게 뽀뽀를. 그것도 아이디어가 돼 있네요. 헛 이렇게 멀어졌다가 헛 모임에 뽀뽀를. 뽀뽀하고. 예.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엄마 나 여기 타투 하나 하면 어때? 했더니 막 절대 뭐 안 된다. 엄마 얼굴 새기면 어떨까? 했더니 그래? 내 얼굴? 어머니가 내 얼굴? 내 얼굴 왜? 아니면 그런 거 어때요? 이제 각 방송사를 여기다 쭉 새기는. 여기다가 내가 출연했던 KBS, MBC, SBS, TVN부터 시작해갖고 쭉. 예. 예. 낚시 TV까지 FTV. 예. 아니면 야, 형 아니면 수상내역. 제가 봐서 수상 내역 딱 쓰면 좋거든요. 수상 형은 내역. 그래도 딱 등에다가 연예대상 수상 내역을 수상 내역. 쫙 이렇게. 야, 그거 괜찮네. 혹시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어떻게 되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미와 의미예요. 어. 저는 성형수술을 지금까지 뭐 쌍꺼풀을 한 3만 건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억에 남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도 제가 쌍꺼풀을 해줬는데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놀라셨어요 지금 갑자기 놀라셔서. 갑자기. 요즘 뭐 많이들 뭐 쌍꺼풀을 많이 하시기 그건 때문에. 네. 지금 갑자기 다들 사모님의 눈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어머, 자연스럽다. 온통 지금 사모님의 눈을. 예. 근데 타투는 제가 타투 시술해준 분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다 기억나요. 이게 언제 이렇게 돌 때요? 어려서 이제 화상을 머리에 있다 보시니까 모발이 이제 안 났잖아요. 그래서 자리들은 오늘 다 가리게 돼요. Our every moment I started a place. Cause now that they're gone, all I hear were the words that I needed to say. When you hurt under the surface, like troubled water running cold.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신체 부위인 이것의 색상으로 신분을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왕족들은 이것에 진한 적색을 칠했으며 신분이 낮을수록 색이 점점 옅어졌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이것만 보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하여 우리 몸의 작은 거울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이것만 보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하여 우리 몸의 작은 거울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술? 입술. 정답은요? 손톱입니다. 이게 큰 캡슐과 장 캡슐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원하시는 걸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셉이 한번 봐주세요. 뭐예요? 이제 필요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야, 저 진짜 너무 실례드리지만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 5급이 돼야 저희 대통령님한테 임명장을 받는데 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은 그 왕께서 이렇게 교지를 내려주시는 네. 교지를 쓰시는. 아, 직접 임명장에 있는 그 글씨 다 직접 쓰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우리 김희중 사무관님께서 임명장에 딱 이렇게 임명장 글을 쓰셔야 그분이 승진을 하거나 진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 필경사가 생긴 게 1962년 이후에 단 4명만이 거친 보직. 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겁니까? 이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009년에 3, 4, 5급을 대통령명의 임명장으로 작성해주자. 그래서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혼자서 그걸 다 해도 업무량이 뭐 이제 혼자 감당하기가 충분했는데 이렇게 좀 뭐 충분하지는 않았고요. 그럼 좀 힘들긴 해. 밤을 새던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혼자도 했었는데. 이런 게 지금 공무원스러운 건가요? 그렇죠. 네. 바로바로 모든 거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런 게. 저 궁금한 게요. 어떻게 보면 이 오른손이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소프라노, 뭐 조수미 선생님 목소리에 보험이 들어있듯이 이 손에 혹시 뭐 보험이 따로 들어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한번 보험사에 좀 알아봤거든요. 나는 보셨구나. 근데 뭐래요? 연봉이 몇 억대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네요. 그러고 끊었죠. 아 근데 김희중 사무관님께서 이게 운동 같은 것도 잘 안 하신대요. 다칠까봐. 다치면 안 되니까. 네, 혹시. 큰아이가 좀 스키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가 네. 그리고 다치면 일을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한 분 있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혼자서 감당하기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럼요. 제가 부재중이면 그 친구가 고생을 하니까. 그 연말 같은 경우는 수천 장을 써내야 되는데 저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좀 많이 되겠네요.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럼 휴가도 잘 못 가셨겠네요 그동안은. 길어봐야 3일? 남들 멀리는 갈 또 때. 멀리는 또 못 가고. 그렇죠. 가까운 데로. 어디 그럼 멀리 가보신데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멀리 저희 집이요. 대전에. 이게? 그럼 멀리 가봐야 대전이에요? 차로 가도 한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차 밀리면 많이 걸립니다. 대전까지. 대전까지. 요런 게 공무원스러운. 그러니까 저희가 또 많은 그 공무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김희중 사무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스럽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기에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되시나요? 예? 공무원이. 예. 계속 한번 저희가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오른손이 엄청난 손이신 거네요. 이 오른손이. 손끝에 예. 이게 좀 먹이 예. 여기 먹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먹이 예. 여기 먹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씻었는데도 안 지워주시는 거예요? 씻었는데도 안 지워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 좀 쓰고 오느라고. 뭔가 저희는 이게 색이 저는 보여서 완전히 예. 아니, 깨끗이 닦으면 지워집니다. 예, 지워져요. 깨끗이 안 닦거나 내지는 아침에 쓰고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좀 일이 있으셨군요. 여기 또 오려고 또 준비하다 미리 좀 보니까. 일을 하시니까 네. 전공을 이제 뭐 이런 거를 하셨는 건가요? 서해과. 소액할까요? 예. 서해학과가 소액과가 있어요? 있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서해학과를. 처음 생겼던 게 이제 원광대, 일이 원광대 있었고 저희 네. 학교 계명대가 이제 두 번째 생겨서 제가 네. 2회입니다. 2회. 아 서해학과가 예. 서해학과를 좀 지원하신 그 당시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네네. 예, 정말 우연치 않게 친구의 권유로 서해부를 들어갔는데 계속 파더라고요. 너무 잘 맞았구나. 예, 그래서 서해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야, 내 인생의 길을 친구가 진짜 접어들게 해준 거네. 뭐 그런 이재동이라고. 이재동. 예. 제동이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글씨에 대해서 별로 관심. 제동이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이재동 씨. 저도 한동안 그 예전에는 좀 부모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주위 산만하면 무조건 보내는 데가 바둑학원하고 서해학원. 네. 저 두 개 다 다녔습니다. 저도 두 군데를 그래서 동시에 다녔어요. 저도 그래서 서해학원을 다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서해학원을. 다니셨는데 이렇게 되신 예, 거예요? 서해학원을 다녀가지고 그나마 좀 안정이 된 거죠.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죠. 하루 종일 이제 신문지에다가 한일자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진짜. 아드님은 아빠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사실은 여기 촬영 온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근데 왜 아빠를 하냐고. 소스가 떨어졌나? 우리 아빠까지 찾는 거 보니까 우리가 소스가 떨어졌다고 생각. 경식군 우리 소스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단하신 예, 겁니다. 아빠가 대단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네. 예. 지금 저 가져오신 게 혹시 저 붓입니까? 아니요, 붓은 여기 가방에 있고요. 저 뒤에 상자 붓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열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단호하시네요. 네, 이게 벼루, 이게 휴대용 벼루고요. 이렇게 제가 요게 이제 저 쓰시는 붓이군요. 네. 아니 사실 살짝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 먹가려면 시간 없죠. 그래서 먹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새벽에 잘하셨습니다. 쓰고 예. 먹을 챙겨온다는 게 까먹어가지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네. 다니는 먹물인데 자세가 나오려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원래는 보통 어느 정도 높이에서 쓰세요? 책상 높이에서 제가 이렇게 좀 그럼 저희가 이렇게 좀 올려드립니까?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네. 이 자세가 나오는. 이게 또 참 사실 그 임명장을 세종이네요, 그냥?
그럼 뭐 혼종이라고? 아니 연습 아니 아니에요? 그게 놀 연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그냥? 써주시는 거죠. 요런 족자에 예? 뭐 사약을 내려라 이런 거. 네, 그렇죠. 아우 근데 이렇게 부크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 지금 무슨 컴퓨터에 찍은 것처럼 이게 참. 이렇게 쓰죠. 저 이게 참 야. 와, 근데 진짜 너무 잘 쓰시네요, 진짜. 자루젠 것도 아닌데 딱 그냥 그걸 잘 맞추죠 이렇게. 맞나요 이게? 네 맞아요. 조쌤 뭐 하는 거죠? 아,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아, 코로나. 아, 저도 좀. 아 지금 말면 안 돼 지금. 뒤에다는. 그냥 갖고 나가요. 아니. 어디 가요, 제가? 저기다 놓으시면 돼. 저기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예. 야, 진짜. 오늘 또 아침에 또 그 먹을 안 챙겨온 거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왜요? 공무원 이렇게 항상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네. 빠뜨리고 와가지고 뭐 갖고 오셨잖아요 지금. 먹물. 그러니까 먹을 원래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 먹을 갖고 왔어요. 아 먹을 오늘 깜빡 두고 오신 거예요? 네. 그 아니, 먹 가는 모습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 누굽니까? 먹 가는 모습. 다음에 예. 먹 가는 모습 좀. 아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 또 각자가 우리스러운 게 있어요. 작가님들도 작가스러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먹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네. 누군가의 아버지고 막 이런 모습을 담아야 되니까 저희가. 아버지고? 예. 자기가 좀 그만 좀 해. 이제 카메라 감독님도 카메라 감독님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든 하면 그 찍어야 되니까 네. 신발끈을 묶는데도 그거를 막 그렇죠. 찍더라고. 그 그림 혹시 찾을까 봐. 그렇죠. 뭔가를 찍잖아. 여기 지금 앞에 두고 딴 걸 찍고 있어요. 저뭐 서로 찍잖아. 또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저뭐 서로 찍잖아. 또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 남기는 이제 건가,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게 직업, 이게 의무. 아침 30분씩 먹을 가시고 네. 그다음에 딱 한번 이제 정신을 집중한 후에 하루에 보통 한 평균 한 30장씩 임명장을 쓰신다고요? 많을 때는 뭐 더 이상 쓰고.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쓰다가 잘못 쓰면 네.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써야죠. 97% 정도 완성됐는데 틀린 적도 있고 막 이래서요. 제일 화가 날 때 다 써서 이제 조금 쉬려고 이제 붓을 벼르에다 딱 올려놨는데 이게 또로로로 불러가지고 임명장 또로로로 불러가지고 임명장 생각만 해도 짜증나다. 한참 더울 때는 땀이 나는데 모르고 이제 쓰다가 맞췄는데 똑 떨어져가지고 거기 하필이면 쓴 데를 던질 때.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의 승진 임명장을 본인이 직접 쓰셨다고 그래요.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내 임명장을 내가 쓸 때가? 뭐 임명장 쓰는 건 제 일이니까 뭐 어. 제 거 쓴다고 해서 다른 마음가짐은 아니고요. 아이 그래도 또 내 걸 내가 쓰는데. 어떤 직위였어요? 김이중 쓸 때 막 눈물 뚝뚝 흘린 거 그때 아니에요? 밤새 눈물 때문에 글씨를 네. 못 쓰고 뭐. 항상 전 똑같은 마음으로 네. 한 분 한 분한테 그 작품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거 특별한 생각은 안 들었어요. 공무원. 역시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역시. 어제 밤에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한 분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정성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정말 안 써지는 날은 안 써요. 오늘 내 컨디션에 최선을 다해서 이분 한 분 한 분한테 써주고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장 한 장이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신데 음주운전 단속하시다가 뺑소니 차에 치이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이제 저희한테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쓰면서 아 이거는 정말 쓰고 싶지 않은 임명장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 장 쓸 거 2장 써보고 뭐 이렇게 또 하고. 내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법사? 마법사. 왜요? 꽃을 피우고 이제 가정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가족들이 기뻐하실 거. 그리고 또 공무원의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번 다시 새기게 하는 아마 다 그런 마음으로 임명장을 받으실 거예요. 그 한 장으로 내가 써준 임명장 한 마음이 장으로. 일어나는 거네요. 예. 네. 해결사. 그 병원에 가도 치료하는 데까지는 되는데 없어진 부분을 해결을 못 해줘요. 저는 그거를 해결하는 해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날로그 전파자? 일단 LP라는 매체 자체는 그 순수하게 이제 아날로그라는 그런 단어를 다 집약을 하고 있거든요. LP 재료 자체도 지구에서 나오는 석유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다 이제 자연에 있는 것들로 만든 거라서 박제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자연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연보다 나은 박제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니까 무지개를 쫓아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퀴즈를 풀어서 맞추시면 100만 원을 드려요. 네. 퀴즈를 풀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퀴즈? 네. 네, 좋아요. 화이팅! 맞지.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고 하여 필체를 중요시했는데요. 조선 후기 명필로 꼽히는 이 왕은 다산 정약용이 글씨를 삐딱하게 썼다는 이유로 좌천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이 왕의 글씨가 디지털 글꼴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조선 22대 왕인 이 왕은 누굴까요? 야. 저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 못했네. 전혀 생각지 못했네. 아, 이거 안 나가네. 한 18개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 지금.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정조 왜 정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산 정약용. 좋습니다. 만약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정조 정답이다. 야.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시죠? 진짜 받을 줄 몰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도 이 정도로. 소개해서 좋아도. 아니면 오늘은 공무원의 옷을 벗고 한 번만 그냥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기분 좋은 마음을 와자! 뭐 이런 거. 왜 꼭 어린 시절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와자! 이런 거 하면 예. 야, 신난다. 한번 진짜 이런 거. 마음껏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축하드립니다. 저거 뭐죠? 끝내 안 알려주셨나요? 저거 나중에 보여주신다고. 일단 이거 언제 드려야 되는지. 이거 뭐예요? 뭐요? 이거 그분 이야! 자, 대한민국 탑 클래스 예능 공무원으로. 조세호. 구 양배추 조세호의 희망. 감사합니다.